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처 1월호에 실린 논문 하나를 같이 읽어볼게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컴퓨터가 원하는 표적에 딱 붙는 항체를 처음부터 설계해냈다. 그것도 실제 구조와 거의 완벽히 겹칠 만큼 정확하게요. 왜 이게 대단한 일인지, 어떻게 해낸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이 연구가 왜 특별한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항체는 우리 몸의 면역계가 만드는 단백질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현대 의학에서 가장 강력한 약으로 자리 잡았어요. 암 치료에 쓰는 허셉틴,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휴미라 같은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전부 항체 의약품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서 허가된 항체 치료제는 160개가 넘고 시장 규모는 앞으로 5년 안에 45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죠. 문제는 이 항체를 만드는 방식이 여전히 19세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동물의 항원을 주사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한 다음 만들어진 항체를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수억 개의 항체 서열을 담은 거대한 도서관을 훑어서 원하는 것에 붙는 녀석을 골라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자리, 즉 특정 에피토프에 붙는 항체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꿈을 꿨어요. 만약 원하는 단백질의 어느 자리에 붙는 항체를 컴퓨터가 뚝딱 설계해 줄 수 있다면 동물 실험도 줄이고 개발 기간도 확 단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붙는 항체를 완전히 컴퓨터 안에서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질문을 살짝 바꿔서 던졌어요. 이 논문의 저자인 데이비드 베이커 연구실과 공동 연구진은 질문을 이렇게 바꿨어요. 단백질 구조를 생성하는 AI가 일반 단백질은 잘 설계하는데 왜 항체는 안 될까? 답은 간단했어요. 기존 AI는 알파나선이나 베타시트 같은 규칙적인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주로 다뤘거든요. 그런데 내 항체의 핵심은 CDR이라고 부르는 유연하고 고리 모양인 루프 구조예요. 그래서 AI가 이 유연한 부분을 잘 못 다뤘던 거죠. 그렇다면 항체 구조만 집중적으로 학습시킨 특화된 AI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게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어요. 이제 연구진이 실제로 쓴 방법을 들여다볼게요. 연구진이 쓴 도구는 RF 디퓨시온이라는 AI 모델이에요. 이 AI는 간단히 말하면은 구조 생성 전문가예요. 노이즈, 그러니까 무작위점 구름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의미 있는 단백질 구조로 수렴시켜가요. 마치 디퓨전 모델이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그려내듯 이 모델은 노이즈에서 3차원 단백질 구조를 그려내는 거죠. 연구진은 이 RF 디퓨전을 항체 항원 복합체 구조 데이터만으로 다시 학습시켰어요. 학습할 때 표적 단백질의 어느 위치에 붙어야 하는지를 AI한테 알려줬고 이걸 핫스팟이라고 불러요. 즉 여기 이 자리에 붙는 항체를 그려줘 라고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그 자리에 들어맞는 CDR 루프들을 포함한 항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돌아가요. 첫째, RF 디퓨전이 항체의 백본, 즉 뼈대 구조를 그립니다. 둘째, 프로테인 MPNN이라는 다른 AI가 이 뼈대에 맞는 아미노산 서열을 채워 넣어요. 셋째, Rose 2TA fold 2라는 구조 예측 AI로 이 설계가 진짜로 표적에 제대로 붙을지 필터링해요. 이 세 단계를 통과한 후보만 실제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연구진은 설계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4개의 의학적으로 중요한 표적에 도전했어요. 첫째, 인플루엔자 H1 헤마글루티닌. 둘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균이 만드는 독소비 줄여서 TCDB. 셋째,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 넷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용체 결합 도메인. 전부 실제 환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표적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구진은 먼저 단일 도메인 항체, 이른바 VHH를 설계했어요. 낙타가 동물에서 유래한 작고 안정적인 항체 형태죠. AI가 그려낸 후보를 효모 표면 발현으로 스크리닝해서 실제로 표적에 붙는 녀석을 추렸어요. 그 결과 4개 표적 모두에서 실제로 결합하는 VHH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어요. 처음 만들어진 항체들은 결합력이 수십에서 수백 나노몰라 수준이었어요. 약 효과를 내려면은 보통 수나노몰라 이하가 필요하니까 처음엔 꽤 약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구진은 올토레피라는 방법을 써서 이 항체를 효모 안에서 계속 돌연변이시키며 더 잘 붙는 녀석을 골라냈어요.
일종의 실험실 안에서 돌리는 초고속 진화예요. 이후 과정을 거치자 결합력이 약 100배 개선되면서 한 자릿수 나노몰라까지 떨어졌어요. 원래의 에피토프 특이성은 유지한 채로요. 이제 진짜 놀라운 결과예요. 연구진은 설계한 항체가 정말로 AI가 예측한 자리에 붙는지 크라이오 전자 현미경으로 직접 구조를 봤어요. 인플루엔자 H1 헤마글루티닌에 붙은 항체의 구조는 AI가 설계한 모델과 전체 뼈대 오차가 단 1.445 옹스트롬, 핵심 결합부인 CDR3 루프는 오차가 0.814 옹스트롬에 불과했어요. 옹스트롬은 원자 크기 단위인데 1옹스트롬은 수소 원자 지름 정도예요. 그러니까 AI의 예측과 실제 구조가 원자 하나 정도 차이로 거의 완벽하게 겹친 거예요. 연구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어려운 형태인 SCFB 설계에도 도전했어요. SCFB는 중쇄와 경쇄가 붙은 작은 항체 조각인데 여기엔 6개의 CDR 루프가 있어요. 6개를 한꺼번에 새로 디자인한다는 건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TCDB와 신경모세포종 치료 표적인 PHOX2B-MHC 복합체에 붙는 SCFB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고 여기서도 크라이오-EM으로 원자 수준 정확도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우리한테는 뭘 의미할까요? 이 연구가 큰 이유는 처음으로 에피토프 특이적인 항체를 완전한 인실리코 방식으로 설계해서 그 구조를 실험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의 AI 단백질 설계는 대부분 일반적인 결합 단백질이나 구조가 단순한 케이스였는데 이제 의약품의 핵심인 항체 자체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존 항체 개발은 수억 개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해서 운 좋게 걸린 녀석을 뽑는 방식이었어요. 반면 이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에피토프를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춰 항체를 디자인해요. 에피토프 특이성은 치료제에서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도 구조적으로 잘 안 바뀌는 부위를 골라 타겟팅할 수 있고 원하는 신호만 차단하고 다른 건 그대로 두는 선택적 치료제도 가능해져요. 구조에서 출발하니까 결합력뿐 아니라 항체의 응집성, 용해도, 발현량 같은 약으로 만들 때의 다른 핵심 성질도 같이 설계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성공률은 아직 높지 않아요. 이제 수천 개의 설계 후보 중 실제로 표적에 붙는 건 0%에서 2%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효모, 스크리닝 단계가 필요하고 알파폴트 스룰 같은 더 정확한 구조 예측 AI로 사전 필터링을 해야 실험 부담이 줄어든다고 저자들은 제안해요. 또 이 모델은 아직 단백질만 다루어요. 실제 표적 중에는 당사슬인 글리칸이나 지질 같은 비단백질 요소를 가진 경우도 많은데 이런 복잡한 에피토프는 다음 단계 숙제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확실하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항체를 설계하는 게 된다라는 걸 구조 수준에서 증명했고 이제 남은 건 성공률을 올리고 더 다양한 표적으로 확장하는 일이에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AI가 이제 원자 수준의 정확도로 항체를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다. 4,450억 달러짜리 항체 시장의 개발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논문이에요. 원 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 꼭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논문에서 또 만나요.